어때요? 상대를 이길 수도 있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벨로시티라는 게 그런 느낌이 와닿는 거라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변화라는 게 주어지면은요 항상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해요. 어제 영화 보면서 무슨 영화요? 뭐 우주선 발사하는 그게 힘들다고. 그 영화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IBM에서 엄청난 컴퓨터가 그 나사에 들어와요. 나사 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각종 수학적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사라져요. 수십 명의 계산원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냥 계산만 주구장창 하는데 계산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IBM 컴퓨터가 들어와요. IBM 컴퓨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쫓아내야 되죠, 그죠? 근데 결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뭐를 하느냐면은 전부 포트란드라고 처음 나왔습니다. 포트란드라는 게 있어요. 포트란드 들어보죠, 그죠? 그 이제 포트란드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원의 총 팀장이 서점에 가서 포트란드를 책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계산원들한테 그걸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다 뭘 하느냐면 전산실을 다 장악을 해요. 전산실을.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대응하느냐 다 사실상 IBM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뭐할 위기에 처했습니까? 잘릴 위기에 처했어요. 다 나가야 될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변화를 해나가면서 뭐 했다고요?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나한테 올 수 있는 것들이 달리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클린 뉴스킨 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죠? 클린 뉴스킨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격 지키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가격 지키기가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 지키기를 하지 않으면은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막 가격 파괴가 싸게 파는 사람한테 당신은 상도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걸린 뉴스캐스트 가격 지키기 하자면서요. 이제 그것들이 뭐 제가 뭐 그 방에서 몇 번은 문제를 제기하고 했지만 아무 해답을 못 찾아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정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행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을 사고자 할 때 값싼 거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럼 값싼 걸 파는 그 사람은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상업 행위예요.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건데요? 똑같지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값싸게 살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마음껏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세계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문자 받으신 분 있어요? 무슨? 본사로부터? 내리라고 네. 왔어요? 또 누가 왔어요? 저번에. 우리 클린 뉴스킨 하는데 그걸 내리라고. 아니요. 아니. 그건 안 그런 사람 하는데. 많아요. 왜? 본사에서 그걸 내려달라고 연락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거기에 이제 걸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불공정 행위예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가격 단합이에요. 다만. 가격 단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 못하게 하는 이게 가격을 똑같이 받는 게 불공정 거래고요. 가격이 달라지는 게 뭐라고요? 자유. 공정 거래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공정 거래.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격 지키기라는 부분들요, 클린 뉴스킨이라는 부분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가끔 뭐 그냥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지만 가끔 뭐 나오면은 뭐 뒷다리 떼어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추가해서 선물 하나 더 줄 수도 저는 걔를 가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그죠? 사실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우리는 이 가격 지키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가격 지키기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가격 단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SK나 KT가 서로 뭉쳐갖고 우리 똑같이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해요. 주유소도 여러 명 같이 돈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너 다음만 한거 아이가 하고 조사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동시 여기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각종 제도들이 세상이 변화해 나갈 만큼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 못 따라온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법에 의해서 나타난 거냐면요. 우리나라의 제도상에서 유통법상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의 관점에서 말하다 본다면은 가격 지키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공정 거래가. 유통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법상에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서로 짜가지고 가격 맞춰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가격 단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통법상에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유통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가격을 막 파괴하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유통이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요? 마케팅 행위예요. 마케팅 행위다.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한 법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잘 생각을 해봐요. 유통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는요.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렇게 받아라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를 지켜준 거예요? 소비자요. 유통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마케팅에서 올라오는 가치를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격 지키기를 하는 걸요. 유통법상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가치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키자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키자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파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소비자 가격으로서 옛날에 소비자 가격으로서 유통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켜주듯이 지금은 우리가 이 가격 지키기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실제로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하냐면요.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이 이익들은요. 많은 부분이 처음에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권리 수익이라는 형태로서 남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권리 수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건물 이런 게 있어요? 건물 이런 건 사실은 권리 수익 아니에요. 실제로 권리 수익은요 아무런 투자가 없어도 발생을 해야 되는 게 권리 수익이에요. 건물은 투자하지 않으면 발생을 해요? 안 해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책, 원반, 그림, 뭐 그림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 이해돼요? 상표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권리 수익에 해당돼요. 이거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책 샀어요?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벌써 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이거 권리 수익 보장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엄마 되는 것도 불법 다운 뭐 많이 했죠? 그거 보장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리 수익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면서도 뭐 했어요? 그들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뭐 했었습니까? 새롭게 형성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시작했다고요?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지켜주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막 불법 다운로드 못 받게 하고 막 이런 거 나온다 할 때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뭐 그 분야에 뭐 발전이 침체할 거니 뭐 할 거니 뭐 할 거니 엄청나게 반발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공헌한 게 다 무슨 행위 때문에 공헌하게 됐냐? 불법 행위 때문에 공헌하게 됐어요. 불법 다운로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요. 그 불법 가운데서도 동영상, 야동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성행시키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초고속 인터넷망 각종 뭐 인터넷 쪽과 관련되는 것은 세계 최고 1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게임의 천국. 한국이에요. 전 세계 게임은 한국이 다 장악을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바다 이야기에서. 갑자기 그 침울했던 그 돈가루 박았던 생각도 나야 안 나요? 실제로 그래요. 그 바다 이야기 게임은요 세계에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런 게임을 만드느냐. 근데 왜 그렇게 엄청난 게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도박이니까 돈이 되니까 만드는 거죠. 돈 안 되면 안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권리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결국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도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가치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지키기를 파괴하고 이 가격 지키기를 자꾸 유통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요. 뭐의 가격이라고요? 마케팅의 가격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할인 판매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케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 판매를 하는 사람. 마케팅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으로만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고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마케팅값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한 번도 가서 대본한 적 없고요. 한 번도 가서 제품 설명한 적 없고요. 한 번도 고객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본을 하고 제품 설명을 하고 마케팅을 했냐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에 싸게 파는 걸 다 올려놓으니까 고객 행위를 하니까 자기들은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케팅한 비용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마케팅에 대해서 발생하는 가치를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또 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시키 나가면서 자기들은 이 행위 전체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통으로 보고 있고 뭐 유통이니까 싸게 파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마케팅을.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행위예요. 그럼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뭐 어떤 물건을 싸게 팔 때 어떤 제품을 사겠다라고 한 것이 왜 사겠다라고 했습니까? 싸니까. 아니에요. 왜 필요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요? 마케팅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내가 필요하다,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고 그런 인식은 그 사람들은 마케팅을 누구한테는 받았지만 자기는 마케팅을 뭐 하기 싫다고요? 지불하기 싫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불법 다운로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냥 값싼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값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서 실컷 설명했는데 다음에 인터넷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서 실컷 데모를 하고 마케팅하고 광고했던 이 부분들은 이 사람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은 뭐라고요? 불량한 소비자가 아니고요. 진짜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지키기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 그냥 가격 파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가격 파괴하는 걸 마케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요. 근데 이건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격 파괴를 통해서 뭐 하느냐 흔히 이야기해서 고객 행위만 하는 거예요. 고객 행위만 하고 그냥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유통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인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그걸 설명하겠어요. 어떤 물건을요 생산을 해요. 이 생산하는 방법은 제조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원료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이게 이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그냥 만드는 그 자체로서 끝나요. 근데 결국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든지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 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가 돼요. 소비가 돼야지만이 뭔가 가치가 일어나요. 소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해놔도 뭐예요? 모형진. 환경오염밖에 안 돼요. 썩어나 잠깐시키고 그죠?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오히려 비용이 드는 행위가 돼요. 결국 생산, 제조를 하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어떤 행태든지 간에요. 이러한 것들이요. 요까지 소비가 되는 데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행위가 결합이 돼야 돼요. 실제로는 세 가지 행위가 결합이 돼요. 세 가지 행위가 어떤 행위가 결합이 되느냐? 일단 여기까지 옮겨지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유통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유통이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아니요.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예요? 마케팅. 광고, 마케팅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원료를 생산하고 제조를 하는 데도 필요를 하고요. 유통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광고를 하는 데도 필요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지는 않지만요. 유통이 잘 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뭔가 원료의 생산이 잘 돼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뭔가 제품의 제조가 지가 직접 제조하진 않아요. 제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광고가 옆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이 생긴다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이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이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이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붙느냐?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붙는다고. 유통을 하는 데서 서비스업을 유통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은 모든 행위가 뭘까요? 서비스 행위예요. 제조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유통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될 수 있고요.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광고가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많은 경우도 있다고요. 교육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유통에도 서비스가 붙어요. 광고에도 서비스가 붙는다고. 이 세 가지 이런 요소들이 결합을 해야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가치가 발생한다고. 이해되시죠? 한 분야에 의해서 가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유통에 있어서의 서비스 활동들은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거의 안 할 거예요. 유통에 있어서의 서비스 활동. 많이는 유통에 하지. 있어서의 서비스 활동을 주로 누가 해요? 회사가. 근데 유통은 여러분들이 가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통은 여러분들이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서비스하는 업들은요 본사에서 다 해줘요. 혹시 앱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본사에서 다 만든 앱 택배 자기들이 해요? 아니 전부 다 그 시스템들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유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서비스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부분에 결국 가장 큰 가치 발생을 시키고 그 발생한 가치를 가장 큰 몫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비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서비스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서비스하는 사람. 직접 유통하는 사람들보다 누가 많이 받아간다고요? 서비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요. 택배 기사 아저씨보다 옆에서 서류 꾸며주고 하는 사람이 월급 더 많이 받는다고 내 말은. 무슨 뜻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광고도 직접 광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옆에서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홈쇼핑 보면 쇼호스터 광고를 하죠. 쇼호스터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홈쇼핑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홈쇼핑. 그렇죠. 실제로 광고는 누가 해요? 쇼호스터가 해요. 근데 그 광고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스튜디오도 만들어져 있고 카메라도 만들어져 있고 방송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그걸 전부 다 실제로 광고라는 게 원활하게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고요?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모든 것들을 유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어때요? 볼 때마다 옷값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똑같은 옷인데도 봐가면서, 그죠? 그래서 절대 안 사러 간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는 뭐예요? 뭐에서 결정을 해요? 유통에서 결정이나요? 아니죠, 마케팅에서 결정해요.
실제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죠? 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거. 그 내가 얼마만큼 마케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이 부분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가게는 뭐 하는데요? 유통을 하는데요. 근데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찾아와서 어떤 물건을 주세요라고 한 소비가 있어요. 이 소비자는 그 물건을 달라. 왜 했죠? 뭐 때문에? 뭐가 그 요인이 됐기 때문에? 광고가 그 요인이 됐어요. 광고가 없어서는 내가 와서 이 물건 주세요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해되시죠? 어떤 행위 때문에 간에 광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뭔가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게에 가서 뭐 한다고요? 달라고 해요. 자, 소비자들은 어떤 광고를 했다. 근데 이 광고를 마케팅을 한 이 주체는 누구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마케팅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어디에다 내놨습니까? 제품. 유통비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놨다고요? 제품 그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미 이 광고로 인하여서 발생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제품 값에 보너스가 되어 있다라고. 그런데 이 가게에서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유통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는 뭐가 돼 있어요? 이미 고정화되어 있다고. 즉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값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고정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받아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것을 깎는 거는 나의 뭐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케팅의 가치를 깎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판매되는 이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받아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남이 마케팅 했는 거에 대한 가치를 뭐 한다고요? 뺏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부도덕한, 그렇기 때문에 상도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도라는 것은 뭐예요? 상도라는 거는 유통과 관련되는 도리예요. 마케팅과 관련되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도를 어기니 상도에 어긋나니 이 말도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어요.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쉐어링 보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이 쉐어링 보너스는요, 어쩌면은 유통의 대가일 수도 있어요. 유통의 대가.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마케팅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마케팅 잘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자가 왔어요. 밑에 한 사람의 회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회원이 또 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이 A라는 회원, B라는 회원, 이 B라는 회원한테 가서 마케팅을 누가 해요? 사업자. A가 가세요? 못해요. 누가 가세요? 사업자. 그런데 쉐어링 보너스 누가 받아요? A가.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유통업자. 어쩌면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가게 행위를 한 거라. 가게로서의 행위를 한 거라. 그래서 A라는 가게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B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케팅은 누가 했다고요? 사업자가 했어요. 자, 그렇다면 A가 받아가는 거는 쉐어링 보너스죠. 사업자가 받아가는 거는 무슨 보너스예요? 빌딩 보너스. 빌딩 보너스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마케팅. 그 마케팅의 값은요, 내가 광고를 아주 적은 횟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작게 돌아와요. 근데 광고라는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은 그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는요, 굉장히 급성장해 가요. 광고의 효과는요,
한 번 하는 거하고, 두 번 하는 거하고, 세 번 하는 거하고, 네 번 하는 거하고, 다섯 번 하는 거하고, 여섯 번 하는 거하고, 산술적으로 증가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까요? 기하급수. 기하급수적으로 해요. 그 효과가. 광고 효과라는 게 그렇다고요.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그냥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1 플러스 1이 뭐가 된다고요? 10. 2가 3이 되고 4가 된다. 쇼도 플랜에 뭐라고 적어놨더라? 2 플러스 2는 6 이렇게 돼. 그게 뭐냐? 가게가 한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빌드. 광고의 효과예요. 광고는 2 플러스 2가 뭐가 된다고요? 6이 될 수 있는 게 광고예요. 그게 우리 어디에서도 나오던가요? 왜 하늘 쳐다보는 거 나왔잖아. 혼자서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여러 명.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8명이 되니까 어떻다고요? 다 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내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했을 때 발생하는 것보다요, 세 번 이야기하고 네 번 이야기하고 다섯 번 하고 거의 그 효과가 산술적으로 증가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증가하느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빌딩 보너스, 이 마케팅에 대한 보너스는 어떻게 준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똑같이 셔링 보너스는 어때요? 아무리 내가 숫자를 늘려본들 많다고요? 똑같이 줘요. 이해되시죠? 요걸 딱 정해져 있는 거라.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소개를 시켜요. 마케팅은 누가 해요? 사업자. 야가 받아가요? 셔링 보너스 요거 받아. 그리고 이거 또 소개시켰어요. 똑같아요. 마케팅도. 그런데 마케팅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가치가 달라요. 이건 5%밖에 안 주고 5%밖에 안 주고 10% 줘요. 무슨 뜻인고 이해가 되시죠? 첫 블록 했을 때는 5%밖에 안 주잖아요. 두 번째 블록 했을 때는 5%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하면은 10%를 준다고요. 근데 한 번 더 하면 또 어떻게 돼요? 15%. 그런데 이 사람이 A가 가게로서 받는 거는 그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처음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막 가서 설명을 해주면은 소개해준 저 가게 역할을 했던 이놈이 내가 가서 실컷 설명한 놈보다 더 많이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받아가요, 야가. 근데 이거는 가게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 근데 가게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요, 100번, 1000번 소개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얘가 100명을 소개해줬어. 그런데 내가 가서 다 마케팅했어. 100번 마케팅했어. 난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아요. 왜요? 그 광고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어링 보너스는 실제로 그대로 이야기했고 이 보너스하고 비교하면요 11.6%를 줘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11.6% 정확하게. 빌딩은 몇 프로 줘요? 5에서 40. 5에서 40. 40%. 이게 바로 광고라는 부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자, 그 다음에 리딩 보너스는 뭐예요, 그러면? 예? 리딩 보너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마케팅 보너스가 아니에요. 마케팅에 대한 서비스 보너스. 맞네. 교육이잖아요, 교육. 내가 교육을 해내므로 인해서 내한테 올라오는 어쩌면은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의 무슨 비용이 해당되느냐? 내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올라오는 가치예요. 리딩 보너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이 잘 되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시스템 구축해주고 하면서 올라오는 뭐라고요? 서비스. 비용이라고, 가치라고. 결국 광고 쪽에서 발생하는 무슨 보너스라고요? 서비스. 서비스.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점점 많다고요? 크게 된다. 이것들을 잘 못하려면 리딩 보너스가 별로 없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 가격 지키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뭘 포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실제로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요? 어떠니까 이걸 살아남아요. 그래서 내가 싸게 해준다는 거는 내가 마케팅하는 가치를 스스로 가치를 절상시키면서 전환시키면서 그 사람한테 많은 거냐 받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뭘 지켜내는데 노력을 해야 돼? 이걸 지켜내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빌딩 보너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게 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뭐 다 모여 있는데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유통이라는 부분을 못 벗어나. 유통이라는 부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다,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요는 하지 말고 부탁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였습니까? 그 불법 다운로드를 막거나 이걸 부탁했어요? 아니잖아요. 강요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도 뭐 해나가야 된다고요? 정당하게 맹물을 가지고 뭐 해나가야 된다고요? 강요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지금 현재의 법상, 유통법상에 해당된다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 행위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유통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도덕적으로, 명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접근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황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살 때 싸게 살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 충돌 안 생겼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단계는.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어차피 세상에서 바라다 보는 눈은 이미지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뭐 우리 스스로 정화활동이라고 해요. 사업자 내 정화활동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명분이나 스스로의 정당성을 가질 때 사실 내 자신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도 그냥 단순히 뭐 하지 않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마케터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한 번쯤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이야기만 듣고도 이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도 한번 정립을 계속 되물어 가면서 정립을 해서 그러한 정당성,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소비자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혹시 내 주변에서 뭐 SNS나 각종 활동과 가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음, 설명을 함으로써 나의 이미지도 어떻게 돼요? 네,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인식들을 아직 저도 제대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활동들을 정리해 나가고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